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다시 또 녹화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올해 가기 전에 좀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뭐 실행 계획 같은 거는 정하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엑셀 같은 데다가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좀 적어보기도 하고 뭐 채용 공고도 사실 다른 회사도 계속 쭉 보고 있어서 네, 보다 보면은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어쩌다 보니 이 업계로 흘러왔지만은 여기서 또 보낸 시간도 있고 또 뭐 어쨌든 굉장히 작은 회사고 뭐 이제 인력도 많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너무 막 너무 싫어서 미치겠어서 막 이 일은 못 하겠어 뭐 이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같은 동종 업계에서 좀 더 상위 클래스 회사들 그리고 뭐 관련 공공기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좀 보면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들을 맞춰놓으면 혹시나 이제 뭐 생각이 또 바뀌어서 뭐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나 했을 때 바로 이제 그쪽으로 전향할 수 있게 좀 그런 거 단기적으로 준비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성취했던 것들 그런 거를 좀 적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어야 뭐든 또 열심히 할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했었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요거 전에 이제 좀 유년기부터 제가 저의 노력으로 뭔가 물론 이제 저는 어떤 성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운적인 요소의 영향을 대부분 운적인 요소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 이 시기에 이 풍요가 가득한 이 인류의 길고 긴 시기 중에 이 시기에 한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뭐 이렇게 나에게 투자해주는 부모를 만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그 환경이나 운적인 요소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얘기하듯이 그냥 제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의 노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얻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보고 저도 한 번씩 이 영상을 봐볼까 합니다. 유년기에 제가 이뤘던 성취 중에 생각나는 거는 농구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굉장히 농구를 못했거든요. 이거를 운동을 하는 거를 손으로 막 하는 운동을 좋아해서 농구를 형 따라 나가서 맨날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잘 막 뭐 어릴 땐 사실 그렇게 막 서로 배척하고 이런 게 없어서 같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선호되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위바위보에서 팀 이렇게 한 명씩 리더급 애들이 뽑으면 전 항상 좀 마지막에 뽑히는 뭐 그런 이제 열심히는 하고 좋아는 했는데 잘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건 진짜 순수한 재미로 제가 못했지만은 순수하게 재밌어서 그냥 엄청 하루도 안 쉬고 거의 매일 농구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한 20대 초반까지도 진짜 아무도 없어도 나가서 혼자 공 던지고 사실 뭔가 배워서 제대로 열심히 해서 잘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그냥 재밌어서 그냥 오래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래 하니까 어, 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지는 게 당연히 뭐 어떤 선수급의 능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동네 수준에서 동네 뭐 농구장이든 뭐 간단하게 뭐 동네 그 동농이라고 이제 그 다음 카페 그런 데서도 한 번씩 같이 이제 그 신청해서 뛰러 가면은
괜찮게 하는 수준으로. 뭐 동네 농구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좀 게임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거죠. 한 고등학교 3학년쯤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느 게임에 들어가도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좀 뭔가 게임을 이렇게 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게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성취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뭐 이건 그냥 공부긴 한데 공부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제가 원래 공부를 좀 안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아예 놔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등급 내신 같은 경우에 등급을 매기는데 9등급이 좀 많았습니다. 공부를 아예 놔버리고 맨날 이제 게임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부에 처음으로 흥미가 생겼던 게 고등학교 2학년 갈 때쯤부터 이제 이과로 들어갔는데 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좀 뭔가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점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팠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니까 화학 시험만 쳤다 하면은 그 공부 잘하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거 아시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시험을 딱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치고 나면은 그 과목에 통달한 능력이 뛰어난 학생에 다들 뛰어가거든요. 왜냐면 정답을 맞춰보려고 그러고 물어보려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항상 일단 제가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죠. 뭐 쟤는 뭐 아는 것도 없는 학생이니까 굳이 저한테 시험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을 걸질 않는 거죠.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화학에 관해서는 특히 이제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업 듣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머리에 박는 사람이 점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신만 봤다 하면은 거의 저에게 애들이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거의 만점 가까이 계속 유지되는 수준으로 가니까 뭐 그냥 시험만 쳤다 하면은 이제 와서 저한테 묻는 학생들이 이제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유년기 때 했던 성취 중에 하나고. 뭐 그냥 유년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성인이 돼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한 뒤로 이제 제가 생각나는 성취가 2019년 9월에 이제 제대로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했던 그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뤘던 성취는 일단 저축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부산에 저는 이제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부모님 집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긴 하거든요. 일단 월세 안 나가고 회사에서 밥 다 주니까 돈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뭐 제가 이제 회사에 너무 이제 일이 많고 야근 많고 주말에도 나가다 보니까 뭐 취미 생활이고 나발이고 돈을 쓰고 이런 생각조차 안 들 시기였고, 그나마 이제 중간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좀 가끔 만나는데 돈을 썼지만은 둘 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타입이 아니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제 기준에서는 많이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이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투자하고 생활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1번하고 이제 연관되긴 한데 돈이 계속 쌓이니까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눈을 뜨게 됐는데 이것도 되게 저는 엄청 중요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그냥 뭐 그 안정적으로 예금만 하고 적금하고 이렇게 굴렸으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이런 투자라는
세상에 눈을 뜨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어떤 친구가 이제 주식으로 갑자기 막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잘하는 것 같길래 나는 그냥 너만 믿고 가겠다. 너가 사라면 사고 너가 팔라면 팔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저의 첫 투자였고요.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처참했죠. 마이너스 600만 원, 700만 원 손해 나고 다시는 투자 안 한다고 접었다가 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제대로 뭔가 어, 좀 공부를 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 없고 뭐 유튜브 방송 보고 뭐 리포트 같은 거 찾아보고 뭐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 공부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좀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투자가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취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 좀 눈을 뜨게 됐던 시기 같고 이것도 굉장히 큰 성취인데 이제 지금 여친구하고 연애를 하게 됐었죠. 이것도 다니던 회사에서 어떻게 거치고 거쳐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었고 좀 되게 뭔가 진짜 이거는 세상이 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알던 세상은 약간 이제 뭔가 회색빛에 좀 뭐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이런 좀 느낌으로 살고 있다가 뭔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그 여자친구가 성격이 워낙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런 편이거든요. 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성격이라서 더 좀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너무 이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고 제가 그 당시에 연애를 시작을 하면서 2021년에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뭐 굉장히 개인적인 조직이어서 그냥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가끔 뭐 밥 먹거나 뭐 회의하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여자친구 만난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 뭐 좋은 일 생기셨냐고 뭐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셨냐고. 근데 저는 제가 표정이 밝아지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평소처럼 지낸다고 지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직장 동료분들이 좀 놀랐던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변화가 좀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요 퇴사를 하는 시점 조금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좀 터지면서 정확히는 이제 완벽히 파열은 아니고 그 이제 그 후방 섬유륜이라고 하죠. 그거를 찍고 나면서 살짝 돌출된 정도였는데 사실 디스크는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뭐 얼만큼 돌출됐냐 뭐 파열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조금이라도 그게 좀 찍고 나오고 이러면은 통증이 정말 좀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 종료 겸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때가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는 시기가 왔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돈은 이제 계속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 처음에는 간단한 이제 재테크 뭐 공모주 카드 이벤트 이런 것만 하다가 이 정도로는 뭐 생활비도 못 벌겠다. 생활비 정도만 벌겠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코인 전업 투자를 이 시기에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성취에다가 적어놨냐면은 제가 사실 이거를 해서 번 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해서 겨우 생활비 정도 번 수준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코인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정말 미치광이처럼 움직이거든요. 어, 대장인 비트코인만 해도 뭐 차트 보면 이게 정신 나간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밑에 뭐 알트코인도 같이 투자하고 이러면은 이게 정말 전업 투자를 이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감정이 정말 막 굉장히 요동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 이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든 이제 사람이 몰리고 가격이 오를 때는 이제 팔고 털어야 될 시기고, 사람이 떠나고 관심이 없고 가격이 내릴 때는 사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면 인간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거를 전업을 하면서 그래도 정말 작은 돈이지만은 그래도 벌면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제가 그 몸으로 진짜 식은땀 흘려가면서 겪었던 것들이 사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거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마어마한 내공이 쌓였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뭔가 적어도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 시장에서의 제가 그러고 뭐 이제 갖고 있는 돈 중에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넣어서 투자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사고 팔고에만 이제 집착을 해서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이 코인 시장이란 게 할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많은 시장이어서 지금 이제 점점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코인을 사서 좀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서 갈 거다라고 좀 길게 보고 사놓은 부분도 비중이 적지 않았고, 추가로 이제 또 다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 밀어 넣었던 투자금 다 합치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미치광이처럼 계속 움직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내 감정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빠져나와야겠다.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포트폴리오 계속 조정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대로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이제 많이 적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굉장히 체계적으로 뭐 일기를 적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글로 적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또 며칠 있다가 보고 이게 감정적인 결정인가 아니면은 이성적인 결정인가. 그리고 잘하는 사람, 그 정말 시장에 큰 돈을 넣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꽤 오랜 기간 성과를 낸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돈을 내고 그런 뉴스레터도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막 DM도 많이 보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몸으로 배우면서 그 미칭알 같은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제가 투자할 때도 물론 이제 사실 내공이랄 게 없죠. 뭐 제가 뭐 벌어본 액수도 뭐 거의 없고 그냥 잠깐, 그래도 어쨌든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운이 좋게도 저걸 또 하면서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매일 나가서 이제 걷고 뭐 디스크 통증은 기본적으로 그 서울대 정성근 교수님 말로는 가만히 있으면은 통증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진짜 이제 회복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성과라고 여기 넣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 회복을 위해서 좀 노력한 게 있긴 하니까 제 몸을 컨트롤을 좀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그리고 또 2022년 5월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전혀 제가 하던 일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30대 중반 경력 없음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 합격을 했고, 근데 이제 신입이고 연봉 3,200만 원. 그 전 영상에서는 이거 제가 연봉 2,800으로 적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그 점심식 때 추가로 따로 주는 거 이제 포함 안 했었는데, 이게 좀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좀 어느 영상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서 이게 통일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연봉 3,200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공백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작은 회사지만은 들어가서 이제 입사를 했다. 그거랑 인정을 받아서 이제 거의 뭐 한 7, 8개월 만에 연봉 3,8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연봉 3,800을 받고 연봉 3,800 기준으로 돈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돈을 올려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정을 해준 거긴 하지만은, 또 실제로 그 회사 안에서 그 제가 받는 그런 저에 대한 평가, 저에게 맡기는 일들, 저에게 주어지는 임무들, 요구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는다고 많이 느껴요. 신입이 들어 제가 입사한 지 한 3개월, 4개월 차부터 이제 그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저한테 맡겼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너무 바쁘니까 저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적응을 빨리 하고 성과를 보여주니까 이제 또 저에게 그런 거를 맡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뭔가 기,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뭔가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중간에서 이제 PM을 맡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런 어떤 방구석에만 있을 때는 또 느끼지 못했지만은, 또 이게 뭐 물론 이제 남으로부터 받는 인정에만 취하면은 이제 내 목줄을 저 타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자신감을 좀 채우고 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제 그 인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관련 없는 경력을 어떤 이쪽 업계에서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았다. 내가 어떤 내 스스로가 좀 생존 능력이 있구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좀 괜찮은, 좀 심리적으로 성취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던 뭐 코인 쪽에서 하던 다양한 것들 어느 정도, 근데 물론 이제 전업을 할 때처럼 유지는 못하지만은 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카드 이벤트 하고 공모주 하고 뭐 그런 것들 유지하면서 이제 이 돈을 받으니까 입사한 시점부터 거의 최소 400은 실수령으로 다 합쳐서 벌었거든요. 그래서 400에서 500을 계속 벌었고 12월이 최고치였던 것 같아요. 막 보너스란다. 이때가 코인이 제가 좀 뭔가 작업을 해놨던 것들이 이때 뭔가 좀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때가 이제 최고로 이제 650만 원 받았고, 어, 이번 달에도 제가 이번 달에 그 회사는 명절 보너스랑 뭐 이것저것 하면은 다 합치니까 한 5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상 연봉은 크진 않지만 뭔가 또 이때 시작하고 이때 눈을 떠서 이때 시작해서 하던 것들이 또
꾸준히 했더니 이게 또 좋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불러와서 또 경제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또 마냥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잠깐 버는데 도움은 되는데 이렇게 막 길게 갖고 갈 만한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뭐 어떤 코인 프로젝트든 뭐 프로젝트에서 내가 받는 어떤 보상이든 아니면 뭐 공모주를 통해서 팔아서 받는 보상이든 뭐 카드 회사에서 이벤트를 시행해서 받는 보상이든 간에 그 주도권이 뭔가 나한테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하던 거를 멈춰버리면 나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아예 끊겨버리는 느낌이어서 뭔가 이거를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에 쓰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거에 쓰는 시간이 사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거에 정신력이 또 가는데 이게 길게 보면은 오히려 좀 이렇게 너무 잠깐의 어떤 수익에 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쨌든 그냥 단기적인 성과로 봤을 때든 뭐 성취라고 할 만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작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실수령 기준으로 이 정도 받는 게 사실 저한테 엄청 큰 돈이거든요.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또 나름의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좀 회사 안팎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항상 실천이 잘 안 돼서 좀 앞으로는 좀 진짜 세부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도 세워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생각나는 다양한 것들 특히 온라인으로 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도 시간을 좀 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 이제 좀 성과도 좀 나고 뭔가 기본적으로 근데 대부분 좀 성과가 나고 잘하면은 어느 정도 재미를 붙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게 생긴다면은 과감하게 그냥 여기는 퇴사하고 이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막 엄청 뭔가에 빠졌을 때 무슨 대단한 막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처럼 막 미치광이처럼 해서 막 대단한 성과를 내보고 이런 적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거에 집중을 해서 하면은 나는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가짐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좀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길게 보고 가려면은 어차피 모든 일이든 힘든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길게 끌고 가야 내가 실력이 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여러모로 나한테 좋은 상황이 발생할 건데 길게 끌고 가는 거는 뭔가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시작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가 원해서 시작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잘해지고 하면서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온 회사도 절대 저의 어떤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 저는 이제 출근해서 부대 끼면서 일하는 거는 스트레스인데 이게 정말 못할 정도로 싫은가 하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작은 회사지만은 뭔가 인정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이 업계도 저의 어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플랜에 선택지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저울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작은 시도를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3월 안에는 OP 제가 영어 시험 성적이 전부 다 만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이제 이쪽 업계 다른 더 큰 회사들 이제 좀 몇 군데를 찾아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영어 성적이 다 필수로 지금 필요해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여러모로 좀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영어 말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오픽을 IM3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IH를 목표로 하면은 그래도 한 IM3 정도는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못해도 IM2까지만 받아도 기본 조건은 보통은 충족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목표를 높게 잡으면은 더 안전한 성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만간 이제 뭐 출퇴근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좀 계획 세워서 그냥 좀 해보려고요. 제가 전에 IM 그 3 받을 때는 이제 그 오픽노잼 그분 강의 들으면서 계속 집 밖에서 운동하면서 혼자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 안에서 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내용은 제 스스로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또 상기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